오늘 말씀드릴 거는 컨테이너 사업과 관련된 시컴스탄스 부분하고요. 하우 투 솔브하고 밸류링크 서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거는 해운산업 관점, 회사도 아니고 해운이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해운 마켓의 현황을 제가 한 장으로 작년에 드렸던 거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운 마켓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자체가 밸런스 자체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105.8%입니다. 이게 수요 자체보다 공급이 초과된 양이 105.8%고요. 여기는 지금 현대상선의 물동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지금 한 40만 정도를 더 늘리면 이거 자체는 110%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21년 시점입니다. 2021년 시점에 수요 자체가 훨씬 더 공급보다 떨어지면서 밸런스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라는 것 자체는 마켓에서 오버 캐파시티가 30%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으로 따지면 한 600만 티 정도 되고요. 현재 그 마켓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전체 선복이 한 2,100만 티 정도 되니까 한 600만 티 정도면 3분의 1 정도가 지금 오버 캐파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얼라이언스 재팬이나 M&A 그런 상황, 한국해운수지 악화와 3.2%가 이제 한국의 전체의 컨테이너 선대의 규모가 3.2%라는 얘기고요. 14%가 원형화물의 한국 선박에서 선적되는 율이 14%, 그 다음에 근해까지 합했을 때 한 40% 정도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가지고 원형 선박 100만 티 영업 부담 확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체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해운기업이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 자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해당되는 타겟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배는 지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게 물량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 자체에 대한 해답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표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105.8%에 대한 수치입니다. 2003년도라는 기준을 100%라고 놨을 때 공급이 증가한 율과 수요가 증가한 율로 나온 거고요. 수요 자체가 흔히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때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요는 절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6.6% 이상의 계속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2000년대 이후서부터 계속 보내왔고요. 물론 2009년도, 10년도에 잠시 줄었다가 회복을 하면서 6% 이상의 그런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공급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면서 이 갭 자체가 발생을 했고 이 갭이 이 수준 100%라는 거로 역전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해운 시황은 좋지 않은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화물 확보,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라고 하는 영업에 대한 화물 확보 부분입니다. 그거를 쭉 확대를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 상생펀드, 차별화된 서비스, 장기 운송 계약 모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화물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이제 다 들으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유인책이 돼가지고 화주한테 한국 선사를 쓰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쾌천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개선 효과 자체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복 자체를 지금 약 100만 티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 선대를 한 130만 티 정도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문제되는 영업 관련된 문제점은 뭐냐는 것 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배는 지었는데 그 배를 어떻게 치울 거냐. 그러기 위해서 정비례하는 숫자만큼 영업 직원을 확보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외국 선사들은 어떻게 지금 그거를 풀고 있냐면 약간 스마트 세일즈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CRM 관점에서 대형하고 중용 고객,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메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영업 직원들이 직접 세일즈하는 반면에 소형 고객 같은 경우는 워낙 물동량이 적다 보니까 직접 영업사원들이 세일즈를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영업 효율성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물류나 포워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간접 영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계 선사들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바꿔진 게 온라인 판매 전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세일즈 채널을 병행하는 형태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고요. 중대형 자체는 별도로 밀착 관리해주고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하면서 영업사원들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세일즈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에
너무 많은 뜨내기 화주라고 하는 이 소형 화주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온라인 채널을 병행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외국 선사들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왔지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술로서는 존재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업화가 되고 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역시도 아직은 퀘스천 부분. 그러니까 기술이 아직도 완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나 산업으로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운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 별로 없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고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굳이 리딩하는 것보다 퍼스트 팔로우 정도의 전략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개별적인 그 기술들에 해당되는 것의 중요도랑 긴급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해운 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빅데이터랑 IoT, 그 다음에 스마트 선박,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 정도. 이거 자체가 해운 산업이 리딩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해운 산업이 아니라 이제 타 산업계에서 리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유저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IoT 부분은 선박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를 할 거냐. 그거를 육상까지 해운 기업은 어떻게 모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을 만들어낼 거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하라라고 하면서 배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좋겠다라는 그런 쪽의 설명을 이제 들었었고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해운 고객에 대한 부분, 한국 고객의 부분입니다. 해운 산업의 고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유통기업이라는 화주기업이 있고 그 밑에 물류랑 포워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류랑 포워더 기업은 약간 절반입니다. 예,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느 방향에서도 컨슈머 역할을 중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물류랑 포워더 기업인데 니즈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세일즈 채널은 해운기업이 직접 화주기업하고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는 거가 가장 좋은데 일부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인다이렉트 세일즈를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운의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해운 산업을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산업군에 대해 가지고 뭔가의 메릿을 주고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고민을 하여야만 해결점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고요. 아까 그 한국 해운을 위해서 한국 화주들이 한국 해운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해운을 못 쓰는 이유들이 실무상으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화주 기업은 저렴하고 안정하고 빠른 해운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에 해운 기업은 고수익 안정 최적 서비스를 원하고요. 원스톱 대고객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에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선사 서비스를 축소를 하고 선봉이 한정되다 보니까 선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외국 선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94%는 화주가요. 연평균 35T를 합니다. 35박스요. 20피트짜리 35개니까 한 주에 한 T도 안 나가는 그런 화주들이 94%입니다. 물론 수익으로 따지면 대형하고 중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80%의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화주들이 20%밖에 안 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94%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면서 한국 해운 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해운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런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운 기업은 운임을 높게 받아서 수익을 높게 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화주들은 이거에 반해가지고 낮은 운임을 통해서 물류비를 낮추는 게 당연히 원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게 운임이 떨어지면 해운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화주기업은 물류비가 개선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기능이 나타나고요. 트랜잭션 코스트 자체를 해운기업은 낮추는 반면에 이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 스타빌리티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기능이 사실은 생태계 내에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쪽을 다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숙제라는 것이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 화주들이 수출입이라는 그 무역이라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임선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크고 이거 한쪽은 실어주고 한쪽은 포워더 기업이면서 선적하는 포워더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물류 지식하고 정보나 마케팅 정보가 필요한데 어디서든지 나는 이걸 받을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다 인터넷을 가지고 찾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던 이런 쪽의 것들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해운은 CY to CY 요즘 보면 도어도 하지만 CY to CY까지만 서비스를 하는데 나는 도어에서 CY 그것도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에서 양쪽에 물류 서비스에 추가적인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해주는 해운선사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워더 물류 기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하나의 니즈가 있었고요. 데이터랑 시스템 부분은 이 소형 어카운트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EDI 한 건당 지금 5불인가요? 네, 5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5불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째는 수출입 업무 지원입니다. 대형 화주들에 대해서는 담당 영업사원이나 고객 서비스 쪽에서 이런 문의를 하면 굉장히 즉각적극한 그런 대응을 해주는 반면에 소형 화주들 같은 데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물어봐도 잘 회신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화물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원인 같은 걸 물어봐도 사실은 대응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소형화주들이 많은 그 수출입 업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5가지들이 실제적으로 고객의 니즈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화주들이 한국 선사를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제 기본적인 목적이었고요. 그 중에서 돈이 안 들고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고객들한테 줄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2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고 같은 니즈를 추가적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해 가지고 저희는 기존에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방향의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해운물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고객들한테 지식 정보, 마케팅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서 일부 해운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해운기업과 화주기업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간, 화주기업 중에 물류일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물류일관 서비스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체의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해운, 물류, 그 다음에 제주 유통에 있는 고객들이 이쪽을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 저희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도 저희는 3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객들입니다. 해운과 물류, 그 다음에 제주 유통의 모든 고객들이 일반적인 고객이고요. 그 중에서 해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그 중에서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소형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트레이딩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그 소형 고객 중에 물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가지고 물류 일관 서비스라는 트레이딩 기능을 이 플랫폼 안에다 같이 구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가 이제 어떻게 풀어갔냐의 2번째 부분인데 하나가 다음으로 나온 게 파라독스 싱킹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약간 역설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화주 기업의 니즈, 그 다음에 해운 기업의 니즈를 이제 풀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운임 선복은 저희가 디지털 트레이딩 모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이 선복과 운임을 올려주고 화주 기업이 직접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온라인 서비스 같죠. 근데 이게 원터치 트레이딩하고 부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상 운송하고 복합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픈 테리프, 해운 기업의 오픈 테리프 기반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주 기업은 해운 기업의 운임 자체를 온라인에서 직접 받아서 중간에 커미션이나 마진이 없이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영업사원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그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저희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번째가 저희의 다음번
다음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정보랑 마케팅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운임과 서비스 정보 공유하고 비교줘야 하는 것 말고 마케팅 인사이트나 지식 정보 그거를 빅데이터까지 해가지고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개인 고객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지식 정보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설명드린 이 모든 정보들이 그냥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원본 파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물류일관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고객들은 많이 원하세요. 해운 쪽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은 해운 쪽에 거는 해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부킹하는 과정 중에 물류 서비스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원클릭을 더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물류 서비스 오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데이터하고 시스템 부분인데 하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게 이 파트입니다. 저희가 ED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킹 데이터, SR 데이터, 스케줄 데이터, 비지빌리티 인포메이션을 해운선사한테 받고 고객한테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고객한테 받고 해운선사한테 무료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DI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블록체인이 해운 쪽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거를 양쪽에서 수신이 가능하다고 하면 블록체인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향후로는 EDI하고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리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해운물류 컨설팅하고 자문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필요하면 현장에서 스타핑 해드리는 그 현장 지원 서비스도 해드리고요. 교육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용자 교육도 월일에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소형화주들이 이런 수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를 못 받는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화주 기업의 5가지 니즈를 100%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포지션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아까 첫 장에 말씀드린 그 생태계, 3생태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도움이 될 수 있냐에 대해 저희도 퀘스천을 했고요. 어떤 도움을 어떤 카테고리로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장표가 이겁니다. 뭐 해운기업은 매출 수익 증대되고 대외 경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결국 물동량이 늘어나고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개선될 수 있고요. 화주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비 인하랑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기업이 맨날 문제였는데 물류기업은 우리랑 그러면 카운터파티고 그다음에 경쟁사냐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운임을 오픈 테리프의 운임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건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신 이런 물류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비는 우리가 최소한 절감을 해주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유 솔루션을 공유를 해준다든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 정보에 대해서 쉐어링 서비스를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운영비를 절감을 하는 형태로 물류기업한테도 저희가 같은 이 공용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한국 해운하고 물류산업의 생태계 내에서 상생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물류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의 이것도 총괄 리스트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한국 분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안 사용하냐고 했더니 이 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주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하세요. 영어고 한국 내 고객 서비스 센터가 없다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문의를 하면 영어로 전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화주들이랑 선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카고, 내화물, 내카고, 내선박 이런 온 카고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글로벌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벌써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이 해운하고 화주기업의 생존을 위한 그 토종의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